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20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위헌적 계엄 선포였지만 단 12명의 여당인 국민의힘 이달표로 탄핵소추안 가결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내란을 일으켜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국회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도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통령은 내란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의미일까요? 이제 국회의 시간은 끝났고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핵심 쟁점과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헌법 77조를 위반한 위헌적 비상계엄령 선포. 두 번째,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적 행위.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직접 계엄 선포의 이유로 야당을 경고하기 위해라고 밝히며 계엄 당시 질서 유지에 필요한 300명 이하의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수본의 수사 결과 윤 대통령이 특전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명령이 드러났고 총 투입된 군병력은 사병을 포함해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탄핵 심판의 핵심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은 63일이 걸렸습니다. 이번 심례는 주목해야 할 세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6인 체제는 법적으로는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은 정치적, 절차적인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6명의 경우 만장일치여야만 탄핵이 인용되므로 이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야당이나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국회 추천목인 3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빠르게 심사하고 임명 동의를 통해 올해 안에 9인 재판관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헌재의 탄핵소추안 심리 기일은 180일이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18일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대통령 임명 몫의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헌재는 이전에 심리를 마무리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TV 생중계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증인 신청으로 시간을 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명백히 지연 목적에 보이는 전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헌법 77조 위반 여부. 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하며 요건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계엄 선포는 명백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위헌적 행위로 보입니다. 두 번째, 내란죄와 헌법 수호 의무. 대통령의 행위는 단순히 통치행위로 간주되기 어렵고 과거에도 유사 사례에서 내란죄가 인정된 전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형사사건과의 연계. 윤 대통령 측은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5조를 근거로 심리 중단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 심판은 위법한 직무 집행을 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형사소송과는 본질과 목적이 달라 헌재는 심리를 독립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은 검찰의 모든 소환 요구와 공조본의 출석 요구서도 수령하고 있지 않으며 압수수색도 거부하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거부가 계속될 경우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경호처의 보호를 받고 있어 체포 과정에서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경호처가 법집행을 막는다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행위를 고도의 통치행위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확대도 통치행위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내란죄로 명확히 처벌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서 내란죄를 명확히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란 행위는 통치행위로 간주될 수 없으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헌법재판관은 보수나 진보와 같은 이념적 성향이 아닌 헌법 수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와 헌정질서 유린 행위는 상식적으로 헌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헌법재판관은 진보냐 보수냐 하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아닌 최후의 보리인 헌법을 수호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탄핵 여부 심사는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 기준이 됩니다.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담화를 통해 인정하였고 그 부분을 탄핵소추 의결서 안에 넣음으로써 재판관들로 하여금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해놓았다고 합니다. 재판관들은 판결문에 자신의 이름을 남겨야 하는데 온 국민이 지켜본 군대의 국회 침탈을 과연 위법이 아니므로 기각한다라고 쓸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은 과거 사례에 비해 쟁점이 단순하고 증거도 명확해 신속한 결론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국가 권력의 공백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 심리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하며 고민 모두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어떤 결론이 날지 계속 주목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공부하는 랄랄라였습니다.